어디에서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어디에서나 인기가 있고, 그리고 존재감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주장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화를 아주 상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잡담으로 시작하세요. 일상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사소한 내용으로 잡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보셨어요? 이런 것들. 오늘 날이 정말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협상 실험에서 이름만 교환하고 협상을 시작한 그룹은 30%가 결렬됐는데 반해서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족, 고향, 취미 등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한 후에 협상을 시작한 그룹은요 6%만 결렬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협상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과정도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담, 이런 스몰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대화로 능숙하게 넘어가기 위한 아주 작은 촉매제로서 사용하지만 이 촉매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든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서로의 공통점 그리고 흥미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기 노출을 하면서 내 가족관계, 내 아이 이야기, 그리고 내 개인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토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 노출, 자기 공개가 되면서 신뢰감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화들, 진지하고 중요한 대화들, 깊은 대화들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건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대화의 흐름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대화로 답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부정적으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예스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하라는 거죠. 연구로 알려드릴게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할로웨이 박사 연구진은 가상의 금전교섭 실험을 통해서 사전 분위기가 긍정적인 경우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를 둘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자 사전 분위기가 긍정적인 대화,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이었을 경우에는요 훨씬 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대로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정적이었을 땐 더 완고해져서 타협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시작을 한다는 건 이 대화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대화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심리적으로 상대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런 미담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화제를 꺼내는 게 이 사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감이 쌓일 수 있는 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얼마 전에 누구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들어갔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로 시작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완고해지고 마음을 닫는 대화가 될 수 있으니 부정적인 대화들, 부정적인 주제들, 부정적인 이런 이슈들은 꺼내놓지 마세요. 어디서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 세 번째입니다. 전문성과 설득 효과를 활용해라. 신뢰성은 자질, 그리고 전문성, 그 사람의 과거 이력, 호감 등으로 생깁니다. 특히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면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이 전문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요 말이 쉽게 잘 안 나오고요 더듬게 돼요. 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확신에 차고 신뢰감이 있는 단어로 명확한 표현을 하고 명확한 워딩을 쓸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세일즈맨이 전문성이 느껴지는 화법을 사용한 경우에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66.7%나
되었지만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1.6%밖에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바로 전문성이 느껴지는 화법 하나로 세일즈 자체도 3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신뢰감이 점점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요, 단어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확한 표현을 쓸 수 있고 그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성이 느껴지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투, 이런 화법들은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어디서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 4번째입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할 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생기바 기법입니다. 어생기바는요, 이 앞단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기분은, 내가 바라는 점은 이거야 라고 해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이나 감정을 넣어서 대화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빼고 바 기법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이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어생기바예요. 기분까지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연구진에 의하면요, 사전에 오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 둘 중 누가 더 많이 후회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오래 생각하고 난 후에 행동할 때 더 후회를 많이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꾹꾹 눌러서 한 번에 정말 큰 맘 먹고 나랑 진지한 대화해. 나 너랑 진짜 할 말 있거든? 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아주 가볍게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때? 이렇게 아주 가볍게 부담 없게 자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평상시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말에 물꼬를 틀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끝내고 평상시에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감 있는 말투, 이런 말투는요, 연령에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